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인스타그램 게시물 홍보하기와 마케터들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메타 비즈니스 스위트 광고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실제 세팅 화면을 하나하나 보여드리면서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게시물 홍보하기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기능은 인스타그램 프로페셔널 계정으로 전환만 하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게시물이나 릴스 하단에 있는 릴스 홍보하기 아이콘을 클릭하면 바로 광고 영역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화면으로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홍보하고 싶을 때 밑에 있는 게시물 홍보하기 버튼을 누르면 되는데요. 그러면 프로필 방문, 웹사이트 방문, 메시지 보내기 세 가지를 선택을 할 수 있고 최근에 나온 최적화된 조치 조합은 인스타그램이 알아서 가장 성과가 잘 나올 것 같은 행동을 최적화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프로필 방문, 웹사이트 방문, 그리고 DM 메시지 받기를 제일 많이 하시는데 팔로워를 늘리거나 인스타샵으로 유도할 때는 프로필 방문을 주로 사용하고 웹사이트 방문은 모바일에서 조금 세팅하기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필 방문으로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인스타그램 게시물 홍보하기 위해서 타겟 설정도 가능한데요. 추천 타겟을 쓰거나 직접 타겟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직접 타겟팅 옵션에 들어가면 이렇게 타겟 이름을 설정을 할 수 있는데요. 2030 액세서리 여성 같은 타겟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겟 위치와 그다음에 최소 연령도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예산도 직접 설정을 할 수 있는데요. 최소 금액 기준이 정해져 있고 예산이 높을수록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달과 노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0일간 $10를 쓴다고 가정을 했을 때 추산 노출은 23,770건이 되고 추산 프로필 방문 수는 577명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결제 수단만 등록하면 인스타 홍보하기는 완료가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홍보하기를 메타 광고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사용을 하시는데요. 실제로 마케터들, 브랜드들이 사용하는 진짜 메타 광고는 오른쪽에 보시는 메타 비즈니스 스위트라는 별도 플랫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게시물 홍보하기는 전환 목표를 설정하거나 리타게팅 광고 전략이 조금 어렵고 디테일한 광고 성과 분석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진짜 광고를 진행하고 싶으신 분들은 메타 비즈니스 스위트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 뒤로 메타의 비즈니스 스위트 실제로 한번 살펴보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이나 네이버 편하신 데다가 뭐 메타 비즈니스 스위트, 뭐 메타 비즈니스 센터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저희가 여기 메타 비즈니스 센터 접속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로그인 하시면은 우측 상단 광고 만들기 들어오시고 이제 이런 거 다 로그인 하시면은 이렇게 저희 요 화면에 보이실 건데 처음에는 좀 들어오신 분이 당황하시는 게 전 이렇게 안 생겼어요 라고 하면은 저희가 왼쪽 목차에서 캠페인 누르시면 되고 아니면은 왼쪽에서 이제 뭐가 많았을 건데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걸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1차적으로 이렇게 이제 계정에 접속하셨다라고 하시면은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캠페인을 만들어 볼 건데 일단은 아까 좀 많이 다르실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뭐 단순 게시글을 가지고 이거를 뭐 프로필 방문을 하던가 아니면 뭐 우리한테 메시지를 주기 희망하거나 이런 방식밖에 안 되는데 여기로 들어오시면은 목적이 인지도, 뭐 트래픽, 참여, 잠재 고객, 앱 홍보, 판매 이렇게 있는데 요 각각에 따라 가지고 여기 이제 메타가 머신러닝 기반이다 보니까 얘가 어떻게 학습을 하고 내한테 목표가 어떻게 주어지는지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좀 이전 인스타그램 내에서 홍보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고도화된 광고를 진행할 수 있다가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간략하게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은 뭐 인지도는 말 그대로 저희가 광고를 기억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들에게 광고를 표시된다 라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뭐 자주 노출킬 거야? 그런 거 아니고요. 광고를 진행하고 나면은 뭐 이제 광고에 대한 체류 시간이라던가 아니면 좀 많이 봤다거나 그냥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질 것 같은 사람들한테 바로 노출하는 거고 이제 트래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대한 많은 사람들 노출시키면서 좀 유입을 이끌어낸다. 그러니까 가장 큰 목표는 유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참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사람들이 내 게시글을 홍보했으면 좋겠고 아니면 공유하기, 퍼날리기, 댓글 이런 것들 했으면 좋겠다. 뭐 좋아요 될 수 있고 인스타그램 팔로우 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좀 희망하시면 참여. 그리고 이제 잠재 고객 같은 경우에는 저희 DB 업종이라고 뭐 이제 문의를 남기기 희망하는 여기에 대해서 저 관심이 있어요. 이제 연락처 드리거나 아니면은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그렇게 연락처 남기거나 이런 고객들이 희망할 때 잠재 고객으로 활용하시면 되고 앱 홍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애플이면 앱스토어, 구글이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있는 앱 같은 거를 다운받게 유도하는 그런 캠페인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마지막 판매. 아마 웬만하면 판매를 제일 많이 사용하실 것 같은데 판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제 저희 물건을 살 것 같은 고객들을 찾아주는 좀 그런 캠페인이라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것 중에서 저희가 제일 많이 하려고 있는 판매 캠페인 요걸로 저희가 한번 세팅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처음에 들어오시면은 저희가 왼쪽에 이렇게 생길 건데 크게 보면은 캠페인, 세트, 광고 이렇게 진행되는데 좀 목차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일 큰 목차가 캠페인, 그리고 그 중간 목차가 세트, 그리고 가장 작은 게 광고 이렇게 세 개 나눠질 건데 캠페인 안에는 다양한 세트가 들어올 수 있고 세트 안에도 이제 광고가 다양하게 들어올 수 있고 이렇게 세팅이 됩니다. 그래서 뭔가 좀 뭐가 각각 다르냐라고 했을 때 저희가 이걸 한 번씩 세팅하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시로 npm 판매 캠페인 이렇게 써주는데 여기서 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 운영하시다 보면은 나중에 캠페인도 엄청 늘어날 거고 세트도 늘어날 거고 광고도 엄청 늘어났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이름도 겹치다 보니까 좀 많이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보통 세팅할 때 좀 앞에다가 저 세팅했던 날짜를 넣어주는 편입니다. 네,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뭐 경매용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다 경매 이제 입찰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되고 판매 목표는 저희가 판매로 들어왔으니까 판매로 하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많이 추천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긴 한데 어드밴티지 카탈로그 광고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 카탈로그 광고도 많이 보셨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인스타그램 내에서 광고인데 밑에 이제 이렇게 넘기면서 상품들이 떠 있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카탈로그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좀 최적화를 하고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메타 내에서 이제 어드밴티지라고 하는 거는 이건 정의는 아니긴 하지만 메타가 말했을 때 어드밴티지라는 말이 붙어 있다라고 하면은 조금 AI 자동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드밴티 타겟이다 라고 했을 때 내가 연령을 40에서 50도 걸었지만은 실적으로 광고를 집행하면은 40, 50뿐만 아니라 좀 다양한 연령대가 노출되는데 그게 AI가 판단했을 때 너가 40, 50으로 세팅했지만 내가 생각했을 때는 2030도 구매를 할 것 같아 라고 하기 때문에 좀 노출시켜준다. 이제 그런 게 좀 어드밴티지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저희가 캠페인 예산이랑 광고 세트 예산이 있는데 말 그대로 이제 예산을 어디서 관리할 것이냐, 캠페인 단에서 관리할 것이냐, 세트에서 관리할 것이냐. 저희는 오늘은 좀 세트에서 할 거고요. 그리고 뭐 공유 같은 거는 당연히 캠페인 예산 쓰시면 되는데 세트 중에 특수한 경우 아니라면은 웬만하면 끄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A/B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걸 두 개 만들어서 진행을 하는 건데 여기는 이제 수동으로 해도 상관없어서 요거는 편하신 대로 진행하시면 되고 이런 것들은 초반에 별도로 세팅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판매 캠페인에서 크게 보면은 저희가 이제 어드밴티지 카탈로그 사용할 거냐, 그리고 예산 어떻게 할 거고, 만약에 캠페인 예산이라면은 예산 얼마 쓸 거냐, 이 정도만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트로 들어가면은 여기부터 좀 중요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전환이라고 하면은 뭐 이제 판매 캠페인이니까 이제 구매가 전환으로 잡을 건데 저희 오늘은 여기서 뭐 어디서 전환이 발생하고 싶냐, 그러니까 즉 어디서 구매가 발생하고 싶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이슈 업종이니까 저희는 웹사이트로 진행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어떤 가치로 진행을 할 거냐라고 했을 때는 저희는 오늘 판매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하기 때니까 전환수 극대화를 진행할 건데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많이 믹스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 처음에는 웬만하면 전환수 극대화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픽셀이란 것도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뭐 스마트 스토어나 브랜드 스토어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제 자체적으로 픽셀 설치가 안 되다 보니까 1차적으로는 불가능하고 이제 자사몰을 보유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내부적으로 빌더가 계시거나 아니면은 뭐 카페입사나 아이웹, 가비아 이런 것들 활용하셔가지고 하신 분들은 좀 픽셀 누구나 쉽게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설치 꼭 해주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저희가 뭐 브랜드 스토어나 스마트 스토어 이런 것들은 저희가 판매 캠페인이 진행이 안 돼요. 그게 픽셀이 안 되기 때문인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소리인 게 일단 브랜드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올해 5월에 이제 공식적으로 대부분의 브랜드 스토어들은 다 가능하다라고 열려 있고 여기에 대해서 단서 설정 한두 개면은 이제 브랜드 스토어들은 메타 협력 광고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스마트 스토어도 그럼 좀 하고 싶은데 못 하나요? 라고 했을 때 그건 아니고 뭐 외부 사들이 있어요. 이런 걸 좀 중간 페이지를 만들어 가지고 정확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전환값을 추적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좀 메타 전환 캠페인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 같은 경우에는 픽셀 설치했다 가정하고 픽셀 그리고 이벤트가 있을 건데 저희가 요거는 원래 이벤트를 깔고 저희가 테스트용 때문에 안 뜨는데 하고 발생했으면은 여기 초록불이 들어와 있을 거예요. 초록불이 들어왔다는 거는 이제 픽셀이 잡았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록불이 들어왔다라고 가정하고 저희는 구매를 할 거니까 구매를 진행하고 뭐 기열 모드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것도 처음에는 크게 건드릴 필요 없으시고요. 그리고 뭐 다이내믹 크리에이티브 같은 경우에도 요거는 뭐 읽어보시면은 반응이 가쁜 미디어와 텍스트를 자동 조합으로 생성한다 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브랜딩보다는 판매가 정말 중요해, 뭔가 우리의 브랜드 컬러보다는 판매가 중요해 라고 하면 뭐 켜보시는 건 좋긴 하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비추천 드린다. 왜냐하면 내가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이제 A가 생성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우리 제품의 소구점이 아닌데 그거를 도출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 추천드린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 세트 예산을 걸었기 때문에 세트에서 예산이 걸려 있고 똑같이 이제 총 예산이랑 일일 예산 말 그대로 총 예산은 내가 기간을 정해두고 그 기간 안에서 이만큼만 쓸래 라고 하시는 거고 일일 예산 같은 경우에는 광고별 라이브가 되는 한 이제 최대 2만 원에서 1.75배까지 좀 소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적혀서 보면은 저희가 2만 원을 적었는데 일일 최대 지출 금액은 3만 5천 원이다. 근데 지출 금액은 14만 원이다. 이게 뭔 말이면은 머신러닝이 돌아가면서 딱딱딱 계속 2만 원에 맞춰 탈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2만 원보다 덜 탈 수도 있고 더 탈 수는 있다. 일별로 보면은. 하지만 저희가 2만 원 잡았을 때 주에 최대 14만 원을 타야 되는데 주로 봤을 때는 14만 원 이상 타진 않는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밑에 뭐 이제 시작 날짜랑 종료 날짜 설정하신 분들을 설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타겟. 아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간략하게 감신도라던가 연령 이런 것 뭐 목표 이런 것밖에 안 됐는데 여기 들어오시면은 뭐 어드밴티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요거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해서 끌 수도 있고 이런 것들도 가능히 하고 일단은 뭐 첫 번째로 저희가 한번 볼 거는 뭐 연령은 비슷하고요. 설명 똑같고 맞춤 타깃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맞춤 타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안 만들어서 그런데 어디까지 가능을 하냐? 뭐 내가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왔지만 장바구니에 담았지 않은 고객, 아니면 뭐 장바구니에 담았지만 구매하지 않았던 고객, 아니면은 구매했지만 이제 180이 있다가 이제 있던 사람들 고객, 이런 것들이거나 아니면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확장을 하거나 제한을 두거나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 이제 리타겟 캠페인이라던가 아니면 우리한테 정말 관심도가 있을 만한 고객들한테 타겟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광고를 하시겠다면은 같은 비용을 내고 좀 더 핏한 타겟을 찾아가지고 광고를 진행하는 걸 추천드린다. 그렇기 때문에 메타 비즈니스 스위트에서 광고하시는 걸 추천드린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상세 타겟팅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거기에 대한 감진도밖에 없지만은 뭐 거기서 없던 걸 하나 쳐보면은 구매 이도라는 게 있어요. PC 업종에서 네, 구매에 관심을 보인 사람. 여기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신 분들이 있어요. 오른쪽에 행동이 있고 관심사가 있고 그리고 인구 통계학적 특성이 있는데 요거 세 개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일단 행동 같은 경우에는 정말 행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메타 내에서 좀 구매를 자주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요 모세 안에 들어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관심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반응 광고라던가 아니면 게시글에서 반응을 했다거나 아니면 평소에 그런 거 많이 서칭했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인구 통계학적 특성이라는 것 같은 경우에는 뭐 생년월일, 이름, 지역, 이제 정말로 걔가 메타가 보유하고 있는 좀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가져온 것들. 그래서 정말 신기한 게 얘네들이 부모로 치면은 뭐 부모 전체도 있긴 한데 이렇게 뭐 초등학생 자녀, 미취학 자녀, 아니면 영유아 자녀 이런 것들이 타겟팅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좀 많이 믹스해서 쓰시면은 좋을 것 같다라고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는 다 넘어가시면 되고 가장 중요한 거 노출 위치. 노출 위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메타라는 거 안에 당장에 굉장히 다양한 플랫폼들이 있어요. 페이스북 있고 인스타그램 그리고 오디언스 네트워크, 메신저, 스레드 뭐 이제 오디언스 네트워크 빼고는 대부분 다 아실 거라 생각을 해가지고 오디언스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메타가 좀 제휴하고 있는 다양한 지면들 뭐 뉴스 지면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그 외에 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 지면들도 노출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데 뭐 여기에 대해서 특정하게 나는 여기 하기 싫어 라고 끄시면 되고 그래서 평균적으로 여기는 제일 처음에는 좀 다 키고 추천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희가 앞전에 말씀 안 드렸는데 메타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과금 방식은 CPM입니다. CPM이라고 하면은 이제 천 해당 노출 비용 그러니까 즉
노출당 돈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타입군을 좁히다 보면은 이제 그 비용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메타의 경우 머신러닝이 좀 굉장히 잘 되어 있어가지고 타겟을 그렇게 막 열심히 잡지 않더라도 뭐 논타겟을 진행하더라도 메타가 결국에는 좀 우리한테 구매할 만한 고객을 찾아주기 때문에 처음에는 잘 모르겠다 라고 하시면은 여기에 대해서 좀 모든 지면 다 키고 진행하시는데 난 그래도 좀 힘들어 라고 하시면은 보통 저는 이렇게 두 개 끄고 진행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요 매체만 진행할 수 있는 건가요? 라고 했을 때 그건 또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뭐 정말로 피드 저희가 뭐 피드 지면이라 하면은 피드 지면 아니면 스토리 리스 여기서 내가 정말 원하는 데만 노출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좀 특정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여기서 나 여기 노출하지 않을 거야 라고 했는데 혹시 모르는데 너가 판단했을 때 여기서 뭔가 구매가 일어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은 거기 노출시켜줘 라는 기능이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내가 확실한 의도를 가지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기회를 주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 아니면은 뭐 키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난 무조건 여기 노출시키고 싶어 주력으로 그런데 해보니까 내가 뺄 수 있는 거 다 빼보니까 너무 CPM이 높아 CPM 단가가 너무 높아가지고 부담스러워 라고 했을 때 이런 걸 켜가지고 전체적인 CPM을 낮추는 그런 전략도 있다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광고 따위인데요. 광고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제일 중요한 핵심인 거죠. 네, DA 매체들은 이제 어쨌든 광고 소재가 제일 중요하고 그게 이제 정말 성과를 좌지우지한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이제 위에부터 또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면은 파트너십 광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이들 보신 거 있을 거예요. 광고인데 계정이 두 개 달려 있어요. 브랜드 사랑 아니면 인플루언서에 걸려 있거나 아니면 인플루언서 광고 게시글을 눌러보니까 브랜드사 이제 랜딩을 떨어뜨리거나 이런 것들은 그쪽이랑 협의를 해가지고 같이 하는 광고인 거고 그래서 저희는 이걸 빼고 기본적으로 그냥 판매하기 위한 광고를 어떻게 진행하냐 라고 했을 때 1차적으로 저희가 페이스북 페이지랑 이제 저희 진행할 거 프로필 눌러주시고 뭐 스레드 계정이 있다면은 눌러주시고 아니면은 그냥 인스타그램 계정 사용하셔도 되고 그래서 뭐 브랜딩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사실 추후 세팅할 때 편하게 한데 보통 평균적으로는 활용을 잘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거 외에 저희가 보면은 이제 광고 만들기가 있는데 세 가지가 있어요. 크리에이티브 허위 모의 광고 사용 있고 기존 게시물 사용 있고 광고 만들기. 저희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요거 두 가지 메인은 광고 만들기고 기존 게시물 사용 같은 경우에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인스타그램 피드 게시글 광고 게시글을 끌고 와가지고 이제 여기서 광고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 피드 광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한번 방식을 설명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라던가 영상으로 광고 만드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광고 만들기를 누르면은 이제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카탈로그 광고 지금 이 계정에서 저희 카탈로그를 생성을 안 해놔가지고 꺼져 있는데 나중에 하고 싶으시면은 카탈로그 생성하시면은 나중에 요거 불은 켜집니다. 그래서 수동 업로드 눌러주시고요. 그래서 형식 있으면은 이제 나는 이미지나 동영상 할 거야 라고 이거 해주시고 아니면 캐러셀이나 슬라이드를 하고 싶어 라고 하면 슬라이드 해주시고 그 밑에 이제 여러 광고주의 광고 이거를 좀 많이 굉장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가끔 릴스나 스토리 같은 데 보면은 정말 관련 없는 이미지 6개가 한 번에 같이 뜰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요런 거 켜놨들 사람들 대상으로 같이 노출되는 거거든요. 요 같은 경우에는 뭐 마케터마다 입장이 많이 다르긴 한데 어떤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성과를 많이 올린다 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라는 분들도 있고 아니 이거 때문에 좀 CPM을 낮췄다 이런 것도 있고 그것 때문에 요거는 뭐 정답은 없기 때문에 좀 체크를 해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나온 데이터 기반으로 우리 브랜드한테는 이런 세팅까지 맞구나 라고 찾은 다음에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브랜딩을 해치는 세팅을 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이제 6개가 한 번에 뜨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는 정말 뭐 정직이나 프리미엄 같은 걸 물고 있는 브랜드인데 오른쪽에 뭐 이제 불법 게임 광고라던가 아니면 뭐 성인용품 광고가 같이 떠 있으면은 거기 소비자가 봤을 때는 조금 브랜드 인지도가 좀 이렇게 좋은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끄고 세팅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난 어떤 걸로 진행을 할 거냐 우리는 웹사이트 랜딩을 떨어뜨릴 거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 맞아요. 최종적으로 이제 방문하게 될 랜딩 떨어뜨리면 되고 그리고 이제 표시 링크 사용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나 이제 이 페이지를 떨어뜨리고 싶어요. 근데 떨어뜨려 보니까 너무 길어. 이게 그럼 볼 때 푸퍼 사이트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느꼈을 때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뭐 고객들한테 그러니까 이제 링크가 어떻게 뜨냐? 그러니까 이제 누르기 전에 이렇게 뜨게 할 수가 있어요. 음. 내가 원하는 대로.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제일 중요한 이미지나 광고를 넣는 거죠. 저희는 오늘 이미지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 이미지 기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 대해서 일단 보통 이제 1대1이랑 이제 9대16 이렇게 두 개 준비해 주시면 되고
요거 두 개 준비한 이유는 추후에 말씀드릴 거고, 이제 일단 두 개를 이렇게 넣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대해서 뭐 나머지는 읽어보시면은 거의 대단한 기능이 하니까 다 읽어보시고 뭔가 우리 브랜드 맞는 것 같다 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저희는 오늘 기본적인 거니까 일단 기본적인 것들은 전부 다 제외를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자르기 설정인데, 보시면은 크게 이렇게 세 가지 사이즈가 있어요. 정방향, 그리고 이제 세로, 그리고 이제 가로가 있는데, 가로 같은 경우에는 ODS 네트워크라던가 아니면 뭐 페이스북의 특수한 지면들이긴 해서 거의 신경 안 쓰기 때문에, 만약에 1차적으로 나는 소재가 좀 세롱이 없어가지고 정면만 돌리고 싶어 라고 하시면은 전부 다 원본, 꼭 원본을 해주셔야지, 아니면은 정말 막 텍스트가 다 잘려 있거나 아니면 우리 제품이 잘려 있거나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는 무조건 원본으로 해놓고, 근데 여기서 나 맞춤형 사이즈를 만들었어 라고 했을 때 이제 세로형 사이즈 이렇게 해서 이거만 바꿔주시면은 이제 각 지면에 맞는 소재는 세팅이 끝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구 뭐 희망하시는 거 써주시고요. 소재 A. 소재 A요. 네. 제목을 써드릴게요. 네, 그래서 뭐 문구나 제목, 설명 이런 것들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그 문구가 어디 걸리고 제목이 어디 걸릴까요? 라고 했을 때 모르시면은 일단 한번 하고 제가 또 수요일에 설명드릴게요. 하고 이제 행동 유저 맨 밑에 PCT 박스 뭐라 띄울 건지 넘어가시면은, 요게 이것도 나온 기능이 얼마 안 되긴 했는데, 요게 좀 라마라고 메타대에서 AI 개발을 했어요. 이제 라마나 AI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건 놓고 내가 이 두 개 넣은 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줘요, AI가. 지금은 굉장히 이상하게 한데 여기에 대해서 뭐 정말 좋은 쇠가 넣으면은 정말 잘 나올 때도 있긴 해요. 그래서 좀 이런 것들도 요즘 잘 해나가면 좋을 것 같다 라고 좀 추천을 드리고, 이제 개선사항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디폴트 값이면 처음 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다 켜져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뭐 오버레이 추가나 눌러보시면서 이걸 키면은 좀 어떻게 바뀌냐 라고 했을 때 뭐 이건 또 성향 많이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다 설명하는 것보다는 나중에 직접 세팅하시면서 다 읽어보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미지면은 음악 추가 많이 넣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맞춰 설정해가지고 내가 음악을 설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이나믹 설정을 이렇게 넘어가 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됐다면은 그 소재 그 문구 구조? 그건 어디 있어? 소재 구자요. 네. 소재 구자 같은 경우에는 자 이제 이미지 넣으니까 이게 예시가 뜨죠. 음. 그럼 여기서 한번 봅시다. 보면은 이제 뭐 페이스북 피드나 인스타그램 피드 아니면은 스토리나 좀 다 어떻게 뜨나 뜨죠. 어떻게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고 보면 되고, 아까 저희가 기본 문구를 이렇게 AP 마케팅 짱짱이라 했는데 문구는 그래서 여기 뜨는구나, 그리고 설명 구조 같은 경우는 여기 뜨는구나, 음. 그리고 소재 우리 제목은 여기 뜨는구나, 이렇게 이제 지면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 링크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긴 거 넣어놓으면은 사람들이 봤을 때 좀 구멍이 있을 수 있는데, 딱 깔끔하게 이렇게 여기 링크다 라고 보여지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조금 브랜딩의 클릭률 높이는데 좀 큰 도움이 된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저희가 세로용이랑 요 정방향은 무조건 구분해서 세팅하는 걸 추천드린다 라고 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여기 리스트용 보시면은 여기 밑에가 다 가려져 있어요.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기다 가리다 보니까 이게 전방이 되면은, 요즘은 또 멘트가 괜찮아가지고 살짝 위에 노출시켜주긴 하는데, 이거를 안 하면은 일단은 여기 다 검은색으로 나와버리고 나머지는, 그리고 여기 밑에 문구가 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생각해가지고 다 소재를 제작해 주셔야 된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다 넘어갔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리에이티브 테스트, 뭐 이제 문구 GD가 만들어가지고 막 이런 것들 알아서 해봐라 라고 하는 것 기능이 있고, 뭐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 뭐 시간 알림 버튼 같은 거 넣어가지고 할 수 있고, 뭐 언어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글로벌이야 근데 뭔가 난 하나의 세팅으로 전 세계에 다 뭐 내보내고 싶어 라고 했을 때 세팅이 너무 번거롭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켜놓으면은 그 사람이 이제 페이스북 설정 언어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좀 자동으로 변환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뭐 매개 변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매개 변수 쪽에서 한번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여기 그거예요. 뭐 나중에 이제 자사모를 하면서 단순히 그냥 인스타그램만 지켜요, 어디서 들어왔냐라고 봤을 때. 근데 그게 아니라 난 내가 이제 자사모에서 전부 고도화하고 막 좀 어디서 못 나오고 잘 나오고 다 분석하고 싶은데 단순히 인스타그램 지켜버리면은 나중에 이제 소재가 200개, 300개 되는데 최저가 안 되기 때문에, 물론 뭐 광고 보도상 볼 수 있지만 광고 보도상에서 볼 수 있는 거는 고객이 우리 홈페이지에 뭘로 들어왔나 까지밖에 못 보지만, 그걸로 들어온 사람들이 홈페이지에서 뭘 정확히 했나 라고 했던 거는 분석이 안 되기 때문에
물론 뭐 구매 이런 건 다 찍히게 하는데 그거 말고 어떻게 체류 시간이라던가 이탈률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보기 때문에 보통 파라미터 값을 넣는데 보통은 저희 옛날에는 그래서 여기다 끝에다가 이제 일일이 다 넣었어요. 근데 네. 지금은 그게 아니라 이제 여기서 지원하는 매개 변수 이런 거에 대해서 나 캠페인 소스를 뭐 캠페인으로 네임으로 보고 싶고 매체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하고 내가 보고 싶은 것들로 그냥 쭉쭉쭉쭉 넣으면은 여기에 딱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뜨면 안 되게 하는데 막 숫자랑 영어 해서 막 이상하게 뜰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봤을 때 나중에 자사몰 데이터를 봤을 때 APN 소재에서 들어오는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광고를 진행하신다면은 꼭 요거는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메타 광고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메타 피드 광고랑 그리고 이제 저희가 비즈니스 쪽에서 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가 있고 뭐 피드 광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굉장히 간략히 좀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광고인데 두 개를 비즈니스 쪽으로 넘어간다 해가지고 금액이 더 들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같은 비용을 내고 광고를 한다면은 오히려 좀 더 빨리 최적화를 하고 거기에서 우리한테 맞는 고객을 빨리 찾을 수 있는 이런 세팅값이 있는 여기 저희가 비즈니스 센터에서 하는 걸 꼭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저희가 금요일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는 오늘 말씀드린 APN 글로벌 퍼포먼스 3본부 4팀 박준호 대리. 김수원 대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